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좀 보합세를 보이다가 오늘 발표된 T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2%포인트 상승한 69.4%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6%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한중 관계 회복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어제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어제 일간으로는 71.7%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9월 4일 이후에 2개월 만에,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개월 만에 일간 지표가 70%대로 올라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주중 집계, 월, 화, 수 3일간 집계한 것인데, 최근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평행선을 그리는 것처럼 보합세를 보이다가 오늘 발표된 TBS 조사 결과는 2%포인트가량 오른 69.4%를 기록했고요. 또 이제 야당, 특히 이제 한국당 쪽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전해져 왔고, 또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들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했던 내용, 오늘 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재만 전 비서관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이제 적폐가 부각이 되면서 이 적폐를 아무튼 청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2.2%포인트 올랐고요. 아마 내일 모레 발표될, 내일 발표되겠군요. 네. 한국갤럽 조사도, 저희 조사가 이렇게 오르면 보통 이제 같이 트렌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주 발표된 게 아마 갤럽이 73%였던가요? 꽤 높았는데,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엿보이고, 어제 아무튼 국회 시정연설하면서 한국당 의원들하고 악수하는 모습도 이제 보였는데, 굉장히 국내 정치에서는 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적어도 이제 보수층은 모르겠는데 중도층이 다시 이탈했던 지층이 잘 복원이 되는 그런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부대표님 2.2%가 올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지율에서 2.2%가 올랐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나요? 지금 월 단위로 본다면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 단위로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단위에서 한 2% 이상이 올랐다, 그러면 내렸다, 이러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북 대외 관계가 상당히 안정 국면에 약간 들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좀 풀렸죠.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좀 경색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핵이나 미사일 실험이 최근에 좀 줄었죠. 좀 소강 상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보면, 그리고 트럼프 또 방한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대외 관계가 좀 안정적인 어떤 관리 모드로 좀 들어가는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택수 대표 말씀하셨듯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호평이 있고, 세 번째는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다시 부각도 되고, 또 반면에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각 당에 다 내분 사태가 좀 있거든, 주요 정당이.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더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야당에서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지지율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슷한 시기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첫 해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폭락했었죠. 폭락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초기에는 50%, 60% 이렇게 기록했던 적도 있는데, 아마 이맘때쯤 한 50%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지금 70% 안팎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최근 들어서 샤이 보수가 너무 많아서 응답 안 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격차가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는 크고, 또 굉장히 오래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유권자들의 부채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장 많이 유산으로 받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또 많은 언론들이, 진보 언론조차도 과거에 너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좀 비판을 했던 모습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국정 동력의 힘이 이른바 이제 팬덤 현상까지 생기면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적폐 청산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예전에는 선거하고 나서 좀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은 뭐 여론조사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있고 뭐 댓글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여전히 뭉쳐 있다. 관심도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도를 그 임기 초반에 고공행진했던 게 YS였습니다. 네. YS가 약 70% 지지율을 한 6개월 정도 끌고 갔거든요. 그런 추세와 거의 지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약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이제 YS 이후에 이제 최초로 YS를 돌파하는, YS는 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대통령의 이제 자세나 이런 부분들, 소통하는 노력, 이런 것들, 공감하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이 많았는데 네. 야당을 어떻게 요리할 줄 아는 이런 노련미도 상당히 돋보였어요. 이번에 시정연설 보니까 네. 이 플랜카드 딱 들고 있는데 그 사이를 쫙 걸어가면서 악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플랜카드 현수막 들고 있다가 악수 안 할 수 없게 멋쩍게 만들고 네.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을 약간 옹졸하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점잖게 대우를 하면서도 상대가 좀 머쓱하게 옹졸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당을 요리할 줄 아는 그런 노련미까지 요즘 보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저런 대통령이 없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어제 그 시정연설 뭐 연설의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그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되게 많이 감동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표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그런 모습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어제 여론조사가 그 어제 시정연설이 오후 늦게 있어가지고 네. 실제 여론조사에 이게 크게 반영이 된 건가요? 어제 여론조사에 이제 많이 반영되지는 못했겠죠. 네, 저희가 이제 투데이 롤링이라고 이틀간 조사를 해서 일간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일간 조사 아까 70% 넘었다고 했는데 대략 어제 조사 1000명 중에는 절반만 반영이 된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오늘 조사도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조사를 보면 그 영향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한중 관계가 이제 호전이 되고 있는 모습 그 부분이 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물론 그 홍종학 장관 후보자라든지 네. 또 유남석 헌재 후보자, 이진성 헌재 그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좀 그 어렵게 했던 부분은 바로 안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원전 문제, 그다음이 바로 인사 문제였는데 인사 문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세 분의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는 역대 대통령 모두가 다 어려운 그 시기였었고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얼마나 그 지지율을 이제 낙폭을 줄이느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계속 잘 풀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호재가 있는 반면에 이런 인사청문회 악재가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60% 후반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그 지점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에서 지적하는 뭐 이게 정치보복이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라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뭐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니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부정적인 요인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호재 악재들이 늘 같이 막 터집니다,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이냐 이런 것들 또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종학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상황이.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낙마했을 때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악재 요인은 있는데 또 호재 요인이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원 이 불법 자금, 상납 사건, 특수활동비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또 MB의 다스 문제라든가 실소유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지지도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땐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고 있느냐를 또 중요시하는데 지난주에 국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이. 네, 그렇죠. 그러다 이번에 복귀를 했죠.
근데 복귀 안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복귀한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하고 왜 복귀했냐 한국당이. 7월 8일 날 트럼프 방안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방안 때 당연히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네. 특히 보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7월 1일 날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안 들어가고 만약에 계속 국감 거부해서 본회의 안 들어가고 7월 8일 날 들어오면 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올 때는 들어오고 정작 우리나라 대통령 올 때는 안 들어갔다. 더 비난이 쏟아지죠. 그래서 궁예지적으로 사실은 들어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좀 이렇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어떤 모습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원인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러면 싶습니다. 거꾸로 이 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높은 지지율이 뭐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에 또 반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청문회 과정이에요. 네.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뭐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또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홍종학 의원 같은 경우에 홍종학 그 후보자의 경우에 만약에 반대 여론이 조금 높다고 해도 문재인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굉장히 높게 되면 그 강력하게 그냥 임명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지율이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이로 인해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 강행은 좀 어렵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는 지지율에 있어서 안보나 이런 원전 문제보다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 초기에도 그랬었고 네. 과거 정부도 모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반대 여론이 특히 이제 지지층에서도 높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이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 홍정학 그 장관 내정자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금 장관 한 자리만 지금 계속 몇 개월 동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무리를 매듭을 제하는데 지금 홍종학 내정자의 이 의혹 제기들이 몇 가지가 쏟아지죠. 네. 특히 이제 과거에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시민사회 때나 의원 시절에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표리부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임명 강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결정했을 때 아까 있던 국민 여론이 어떨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올랐다 그러면 내렸다 이러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대북 대외 관계가 상당히 안정 국면에 약간 들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좀 풀렸죠.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경색 관계가 좀 경색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핵이나 미사일 실험이 최근에는 좀 줄었죠. 예. 좀 소강 상태에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보면 그리고 트럼프 또 방한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대외 관계가 좀 안정적인 어떤 관리 모드로 좀 들어가는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택수 대표 말씀하셨던 듯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호평이 있고 세 번째는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다시 부각도 되고 또 반면에 야당이 질의멸렬하고 각 당에 다 내분 사태가 좀 있거든, 주요 정당이.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더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야당에서는 청와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지지율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언론들이 진보 언론조차도 과거에 너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좀 비판을 했던 모습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 국정 동력의 힘이 이른바 이제 팬덤 현상까지 생기면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적폐 청산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예전에는 선거하고 나서 좀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은 뭐 여론조사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있고 뭐 댓글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여전히 뭉쳐 있다. 관심도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도를 그 임기 초반에 고공행진했던 게 YS였습니다. 네. YS가 약 70% 지지율을 한 6개월 정도 끌고 갔거든요. 그런 추세와 거의 지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약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이제 YS 이후에 이제
최초로 YS를 도입하는, YS는 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대통령의 이제 자세나 이런 부분들, 소통하는 노력, 이런 것들 공감하는 노력. 그다만 이재만 전 비서관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이제 적폐가 부각이 되면서 이 적폐를 아무튼 청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2.2%포인트 올랐고요. 아마 내일 모레 발표될 내일 발표되겠군요. 네. 한국갤럽 조사도 저희 조사가 이렇게 오르면 보통 이제 같이 트렌드가 따라오는, 비슷하기 네. 때문에 네. 지난주 발표된 게 아마 갤럽이 73%였던가요? 네. 꽤 높았는데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엿보이고 어제 아무튼 국회 시정연설하면서 한국당 의원들하고 악수하는 모습도 이제 보였는데 굉장히 국내 정치에서는 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적어도 이제 보수층은 모르겠는데 중도층이 다시 이탈했던 지층이 잘 복원이 되는 그런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부 대표님 그 네. 2.2%가 올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지율에서 2.2%가 올랐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해야 되나요? 지금 뭐 네. 월 단위로 본다면 뭐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 단위로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 단위에서 한 2% 이상. 과거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슷한 시기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이미 이제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집권 그 첫 해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뭐 굉장히 안 좋았었죠. 폭락했었죠. 예, 폭락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초기에는 뭐 50%, 뭐 60% 이렇게 기록했던 적도 있는데 아마 그 이맘때쯤 한 50%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거 비교하면 지금 뭐 70% 안팎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뭐 최근 들어서 샤이 보수가 너무 많아서 응답 안 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격차가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는 크고 또 굉장히 오래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 유권자들의 부채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장 많이 유산으로 받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 또 많은 그 언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좀 보합세를 보이다가 오늘 발표된 T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2%포인트 상승한 69.4%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6%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한중 관계 회복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어제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어제 일간으로는 71.7%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9월 그 4일 이후에 2개월 만에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개월 만에 일간 지표가 70%로 올라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주중 집계, 월, 화, 수 3일간 집계한 것인데 최근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평행선을 그리는 것처럼 보합세를 보이다가 오늘 발표된 TBS 조사 결과는 2%포인트가량 오른 69.4%를 기록했고요. 또 이제 야당, 특히 이제 한국당 쪽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전해져 왔고 또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들의 국정원 그 자금을 수수했던 내용, 뭐 오늘 또 보도가 됐습니다.